안녕하세요. 유진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낮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작년 6월 9일에 이렇게 더웠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작년에 이렇게 더웠을까요? 하여튼 올해는 굉장히 덥다는데 아이들 학교 가는 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에어컨도 뭐 직풍을 하면 안 되고 상향으로 해야 되고 이 더운 여름 어떻게 학교를 갈지, 또 학교를 가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뭐 저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별 걱정이 다 듭니다. 오늘 또 걱정스러운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신문에서 보셨죠? 어저께 날짜로 발의가 된 그 정부 여당에서 발의된 전월세 무한 연장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로드맵을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렇게 더웠나요? 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글쎄 뭐 이 정도도. 작년은 그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여름 관련 다 힘들었다 뭐 이런 기사들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하여튼 무척 덥답니다. 네. 아이들 걱정 안 되세요? 잘 살겠죠 뭐. 아니 근데 대표님이나 저는 아이들이 다 크긴 했는데 그 학교 보내도 되나 참 걱정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이 시작한 지 그 얘기 좀 하죠. 학교라는 게 아이들이 교육을 배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동물로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우리 옛날 배웠던 으로 변화하는 과정, 교류하는 과정, 관계하는 장소 이런 거로 정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을 세우고 언택트 뭐 이래갖고 접촉을 아예 못하게 한다면 그냥 그 온라인 공부 시키는 거하고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물론이죠. 뭐 학교라는 게 뭐 단순히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다는 아니죠. 네. 이제 사회성을 키우는 그러니까. 공간인데.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적 가치관마다 달릴 거예요. 저는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 오늘 또 걱정 한번 해보죠. 전월세 무한 연장법에 대하여 라고 주제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종 세트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계속 얘기하셨던 거죠, 곽 대표님. 이거 시행하면 안 된다 얘기하셨던 거고, 전월세 가격 폭등할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럼으로써 가격에 왜곡된 가격 결정 요인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네, 뭐 전월세 상한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뭐 계속 그 이번 정부 들면서 나왔던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되는 것 같고, 요번에 나온 전월세 계약 그 무한 연장법 뭐 이거는 조금 그 강도가 센 것 같아요. 기존의 전월세 상한제 내용은 그냥 그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간 임대료 상한액 5%뿐이 못 올린다. 그리고 2+2 해가지고 2년. 계약갱신 세입자가 원하면은 한 번 더 계약갱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추가되는 게 보면은 세입자가 변경되더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로 계약을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못 올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뭐 지금 표현으로는 뭐 끝까지 영원히 무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만약 이런 법을 시행한다면은 그냥 뭐 계약 자유의 원칙 자체를 다 붕괴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반대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법을 시행한다면 우린 또 시장 전문가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 갈지 뭐 그런 걸 또 예측을 해볼 수뿐이 없는 거죠. 그 우리 민법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그 계약 자유의 원칙, 뭐 계약의 뭐 불료식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 자유가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유가 아니고 한 번 세입자는
계속 원하면 산다 이거잖아요. 이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일단 이 예를 드는 거는 전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는 시점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는 시점 90년도인가요? 89년도죠. 89년도 90년도 이때 굉장한 사회적 무리가 돼서 그때 막 뭐 극단적인 선택한 사회적인 문제가 막 될 만큼 이 전월세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된 거는 굉장히 범위가 좁았어요. 그렇죠. 기간만. 예, 그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또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해서 5% 이상은 못 올린다. 이런 정도였는데도 89년, 90년도에 전세가 상승 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시행하려는 내용은 너무나 전면적이고 뭐 법 개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시행하려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무제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뭐 엄청난 전세가 폭등이 사실 예상되고 있어요. 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고 만약에 계약적인 원칙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시행된다면 시나리오를 만약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될 거고 시행일이 정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법 시행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뭐 임대료도 못 올릴 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시장에는 전세 씨가 마르는 거죠. 예. 거기다가 요즘에 계속 뭐 종부세님 오면 세금을 많이 물리고 금리는 저금리이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세를 뭐 나가는 사람이 있다든가 세입자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제 그 전세를 놓고 있어서 법 시행일 이후에 만기가 돼서 최초로 계약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때 전세를 많이 올리겠죠. 그렇겠죠. 또는 이 전세는 좀 힘들겠구나 싶으면 월세로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법 시행일 전후해서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전세가가 오르면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눌러 앉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중 가격 구조가 나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세는 싸게 있는데 새로 나오는 뭐 전세 물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거를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임대인 중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버리고 집을 공실로 놔둘 수 있는 거죠. 시세가 오를 걸 예상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높은 가격의 전세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법 시행 이후에 이제 다른 전세 가격이 높은 가격에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전세를 놓으면 되니까. 현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워낙 저금리에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은 미리 예상을 하고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 버리고 기다릴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민을 가는 사람도 생길 거고 지방으로 뭐 직장 이전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래서 간혹 하나씩 전세 물건이 시장에 공급된다. 예를 들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데 전세 신고가가 계속 형성되겠네.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완전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애 교육시켜야 되는데 뭐 가격 따지겠어요? 그렇죠. 그냥 엄청나게 폭등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안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 아마 결국 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 추가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표준 임대료 제도로 갈 수뿐이 없을 거예요. 뭐 대치동은 얼마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고, 뭐 목동은 얼마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뿐이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세 물건이 하나 나오면 그걸 놓고서 이제 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중 가격 구조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뇌물을 줘야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쯤 되면은 전세 물량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줄을 세워서 전세 가점제를 시행한다든가 그래서 점수 높은 사람 순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통제한다든가. 전세 기간 오래된 분들 우선순위 뭐 그렇죠. 소득 수준 봐서 낮은 한다든가. 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뭐 재미로 생각해 보는 거지만은 만약 이 법을 시행한다면은 전세를 들어갈 분들은 금을 미리 사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전세 물건 하나 나오면 이제 옵션이 붙을 거 아니에요. 너는 뭐 해줄 거야? 너는 뭐 해줄 거야? 해가지고 뭐 금 10돈, 뭐 20돈, 뭐 이런. 참 답답합니다. 이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입자만을 위한 정책이 주거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다주택자의 그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을 더 이해하신 측면이 강하신가요? 물론 제가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기존 틀 안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들어온 분이 나 여기 계속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임대료 상승도 정해졌어. 모든 걸 통제하는 이런 임대인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박 대표님은 뭐 지금 안 하실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지금 전세 놓는 게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아니 뭐 원래 저는 안 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텐데 시장이 걱정이라는 거죠. 이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균형을 무너뜨려 놓으면은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법의 여신이라고 보면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 균형추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시장의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임차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결정된 전세가 임대료라는 거는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서로 타협한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저울에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줘 버리면은 모든 게 혼란에 빠지게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과도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점점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시장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전세도 시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차인, 세입자한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임대인은 전세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전세 물건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거는 주택이라는 거 필수제다 보니까 전세가가 폭등할 수뿐이 없어요. 80년대 중후반에 90년대 초까지 전세 가격이 한 2.5배수 정도 평균적으로 뛰거든요. 150% 정도 뛰는데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면은 저는 80년대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부 여당, 지금 초슈퍼 여당 집권당에서 추진한 거가 걱정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임대차보호법 한번 아까 80, 90년대 얘기한 것처럼 법 기간만 늘려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뭐 다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좀 사실 수도권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한 1, 2주 정도는 보면은 매매로도 지금 불이 붙어가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밑에서부터
우리가 저번에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예. 썼지만은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전세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뭐 전월세 상한제, 무한 연장법 이런 거를 만든다면은 어쩌면은 미리 전세가 폭등을 시기를 더 끌어올 그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고요. 또 여론 이전에 이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지금 여당이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법률을 만들면은 그게 절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나왔던 그 부동산 규제나 부동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 옥죄게 하고 하는 미스매칭인 결과가 지금 21번째까지 나온 거잖아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서민 집값을 폭등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네.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임차인의 전세가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대책이 결국 임차인을 결국은 잡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대표님하고 아까 학교 코로나 얘기하다가 오늘 걱정스러운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걱정스럽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경쟁 자체를 이해하지 인정하지 않는, 물론 이거는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한 내용이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뭐 여당에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하는데 막 이럴 때 잘 쓰면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래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뭐 집값이 잡힐 때까지 뭐 규제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또 뭐 요즘 보니까 취득세도 올리려는 분위기예요. 글쎄 뭐 이걸 보고 누가 웃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겉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무주택자나 세입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 딴 사람들이 웃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딴 사람은 상상하십시오. 뭐 기존의 유주택자나 좋은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뭐 왜냐하면 신규 주택의 가치는 존재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정책들을 자꾸 펴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